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느끼시는 그 박동이 앞으로 72시간 안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고 있는 5가지 콜레스테롤 실수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30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콜레스테롤 문제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진찰실에서 쓰러지는 환자들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 늦게 데려온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준 의료 지침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정말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흔히 권장하는 5가지 관행이 실제로는 동맥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70명의 한국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오늘 아침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하던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는 동맥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왼팔이 저려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30분 후 가족이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그때쯤이면 뇌가 너무 오랫동안 산소 없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구급차가 목숨을 구한다 해도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항상 두려워했던 짐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은 겁주기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비극은 이런 경우의 85%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연례 검진에서 의사가 집중하는 수치들은 실제로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모두가 권장하는 저지방 식단은 몸속에서 대사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보충제들은 일부는 혈관에 위험한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저는 표준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배운 대로 처방했습니다. 지침이 말하는 대로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불안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환자들 중 일부, 모든 권장사항을 완벽하게 따른 분들이 더 악화된 동맥 손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반면 기존의 조언을 무시한 다른 환자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혼란이 저를 5년간 전 세계 최신 심혈관 연구를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혈액검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표준 콜레스테롤 관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제 진료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심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즉시 중단해야 할 5가지 콜레스테롤 관행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 플라크로 만드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백만 한국인이 매일 복용하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키는 보충제를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닌 콜레스테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명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60일간 내리는 결정이 80대,
90대까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빨리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30년간 서울심장의료센터에서 심장내과를 진료했습니다. 이제 73이지만 여전히 매일 환자를 봅니다. 지난주에 68세 여성이 제 대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복용하던 약은 모든 표준 프로토콜이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까요?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수치가 너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의사가 스타틴 약을 처방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손상시키는 것을 목격한 첫 번째 위험한 관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LDL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공격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박동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동맥 안에는 혈액을 통해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입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다른 종류는 여러분을 죽입니다. 하지만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숫자만 줍니다. 이것이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크고 푹신한 LDL 입자는 수영장의 비치볼처럼 동맥을 통해 무해하게 떠다닙니다. 벽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작고 밀도 높은 LDL 입자는 날카로운 자갈 같습니다. 동맥벽에 박힙니다. 산화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파열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2003년에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4살의 김 사장님이라는 사업가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95였습니다. LDL 수치는 98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고급 입자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분 LDL의 90%가 위험한 작고 밀도 높은 형태였습니다. 동맥이 산화된 자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주 후 그분은 대규모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표준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입자 크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계가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LDL 수치를 50이나 60까지 낮추는 공격적인 스타틴 처방은 두 가지 유형의 콜레스테롤을 모두 감소시킵니다. 위험한 작은 입자와 함께 보호 역할을 하는 큰 입자까지 제거해버립니다. 결국 종이 위의 숫자는 낮아지지만 실제 심혈관 위험은 똑같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왜 몸이 위험한 작은 입자 LDL을 생성하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고용량 스타틴을 복용하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코엔자임 Q10이 고갈됩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무너집니다. 몸은 이 에너지 위기에 반응하여 위험한 작고 밀도 높은 입자를 더 많이 생성합니다. 굶주린 세포의 지용성 영양소를 운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전에서, 한국 전역의 모든 도시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처방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심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는 진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고급 NMR 분광법이나 이온 이동도 분석을 사용하여 입자 크기를 검사해야 합니다. 큰 솜털 같은 입자인 패턴 A를 가지고 있는지,
작고 밀도 높은 입자인 패턴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치료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비를 가지고 있다면 스타틴만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은 대출혈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입자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대사 기능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진료 예약 전에 처방전을 다시 받기 전에 입자 크기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혈액 속에 어떤 유형의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병원에서 매일 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심장에 엄청나게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가슴 아픈 경우입니다. 그들은 광고를 믿습니다. 선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집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모든 부엌 찬장을 채우고 있는 소위 심장 건강에 좋다는 식용유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콩기름 병들 말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기름들이 여러분의 동맥벽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어느 정도의 오메가-6가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합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산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 그 비율은 약 4대1, 아마도 3대1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비율은 20대1에 가깝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30대1로 검사됩니다. 이 불균형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전체 심혈관계의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가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적이 아닙니다. 염증이 생기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적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기름을 섭취할 때, 특히 요리 중에 가열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자유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이 자유 라디칼은 혈류의 콜레스테롤 입자를 공격하여 보호 분자에서 염증이 생긴 동맥벽에 달라붙는 위험하고 끈적한 입자로 바꿉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이전 의사는 버터와 코코넛 오일 섭취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그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카놀라유로 요리했습니다. 모든 식사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염증 지표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핵심 염증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동맥 스캔 결과 2년 전에는 없었던 상당한 플라크 축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부엌에 있는 모든 식물성 기름 병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저는 그녀에게 낮은 온도 요리에는 소량의 올리브유를, 높은 온도에는 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입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염증 지표는 62% 감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프로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총 수치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입자 크기와 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작고 밀도 높은 입자가 감소했습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크고 솜털 같은 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식품산업은 식물성 기름이 건강하다고 의사들과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런 기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기름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화와 염증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실제 원인입니다. 무너지는 기초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더 좋아 보이지만
구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십시오. 식용유를 보십시오. 콩기름, 옥수수유,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가 보이면 오늘 버리십시오. 샐러드와 약한 불 조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세요. 높은 온도에는 버터, 기버터 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세요. 몇 주 안에 당신의 동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추가 비용 없이 생명을 구하는 변화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동맥을 망치고 있는 세 번째 콜레스테롤 실수는 제가 서울에 있는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자신이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심장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식물성 기름의 과도한 섭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한국 환자분들이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로 모든 것을 요리하여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식품산업은 이런 기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종이 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혈관 안에서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맥벽을 긁는 깨진 유리처럼 작용하는 산화된 콜레스테롤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몸 전체의 필수 물질을 운반하는 배달 트럭과 같습니다. 문제는 트럭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트럭이 손상되어 내용물을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하면서 염증과 플라크 축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콜레스테롤을 산화 LD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당신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사용해온 그 식물성 기름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전 의사의 권유대로 모든 요리를 식물성 기름으로 바꾼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맥 플라크는 악화되었습니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의 심각한 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산화입니다. 식물성 기름의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매우 약합니다. 요리를 위해 가열할 때, 그리고 심지어 몸 안에 있을 때도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소와 반응하여 부패합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이 산화된 지방을 흡수하고 갑자기 무해한 배달 트럭이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위험하고 염증성인 물질이 됩니다. 이 면역 반응이 동맥 내부의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것이 심장병의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인 위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기름으로 고온에서 요리할 때마다 몇 분 안에 알데히드와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섭취하면 2시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24시간 안에 LDL 입자를 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한 지 몇 주 안에 동맥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몇 달에서 몇 년 안에 예방하려던 바로 그 동맥 손상이 발생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식물성 기름을 즉시 버리세요. 오늘 당장이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를 치우세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으로 바꾸세요. 올리브유는 약한 불 조리에만 사용하세요. 목초 사육동물의 버터를 사용하세요. 높은 온도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세요. 산업식품혁명 이전에 한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지방입니다. 당신의 조부모님들은 가공된 씨앗기름 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심장병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정확히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모든 식물성 기름을 중단하셨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요리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염증 지표는 40% 감소했습니다. 동맥 플라크는 진행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발생할 수 있었던 치명적인 뇌졸중을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생사의 결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치명적인 콜레스테롤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의 바로 그 기초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며 심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맥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산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용량의 오메가3 생선 기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오메가3 보충제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30년간 심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무서운 것을 봤습니다. 많은 양의 생선기름 보충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는 분들보다 더 나쁜 동맥염증 지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가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분자 구조는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지방이 몸 안에서 산화되면 보호 분자에서 동맥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화합물로 변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동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산화된 오메가3 지방은 혈관 내벽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몸은 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염증 환경에서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동맥 플라크에 쌓이는 것입니다. 예방하려던 바로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생선 기름 산업은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충제는 창고에서 몇 달 동안 열과 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을 열기도 전에 산화됩니다. 이미 부패한 기름을 삼킬 때 순수한 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맥 독소입니다.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긴급 회복 시스템을 가동하여 혈류의 반응성 콜레스테롤 입자를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합니다. 환자들이 생선기름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하여 찾아옵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용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동맥 염증 수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는 흉통이 생겼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표준 의학 조언을 따랐는데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살 이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최대 치료 용량인 하루 4g의 생선기름을 처방했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275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염증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정밀 지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산화 LDL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이 동맥벽에 박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해로운 콜레스테롤입니다. 생선기름이 체내에서 산화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정확히 그 독성 입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토록 성실하게 캡슐을 복용해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즉시 생선기름 복용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신선하게 구운 고등어와 정어리를 일주일에 2번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올바르게 조리한 진짜 생선에는 오메가-3가 천연 보호 구조로 들어있고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산화 LDL이 42% 감소했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약물 없이 21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오메가-3에 관한 황금 진리가 있습니다. 몸에는 필요하지만 천연 보호 형태로만 필요합니다. 생선을 통째로 드시면 생선 조직의 비타민 E, 셀레늄, 기타 영양소가 소화 및 흡수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자연의 완벽한 전달 시스템입니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절대로 하루 1g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낮은 산화 수치를 보여주는 독립인증서가 있는 브랜드만 구입하십시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번 진짜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산화 위험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선기름 대용량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맥 내부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시 피해야 할 네 번째 치명적 실수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충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환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먹지 마십시오. 붉은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포화지방을 독처럼 피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류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 건강은 제 눈앞에서 악화되었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5번째 위험한 관행은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모든 음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내부에서부터 동맥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이 단어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뇌의 25%가 콜레스테롤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을 포함한 몸의 모든 호르몬이 기능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제거하면 간이 패닉 모드에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해야 합니다. 계란을 먹지 않고 양질의 고기를 먹지 않고 천연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여 생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패닉 상태에서 간이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은 종종 실제로 동맥을 손상시키는 작고 조밀하고 산화된 유형입니다. 계란이나 목초 사육 고기 같은 건강한 자연 식품의 콜레스테롤은 크고 부드러우며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을 피함으로써 몸이 위험한 종류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이 씨였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5년 동안 이전 주치의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계란도 없고 고기도 없고 저지방만 먹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졌습니다. 피부는 회색처럼 보였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기본 검사가 아닌 정밀 지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LDL 입자 크기가 위험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산화 LDL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보호 콜레스테롤인 HDL이 너무 낮아서 염증에 대한 방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치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동맥이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통째로 드시길 바랍니다. 기름진 생선을 드십시오. 천연 동물성 식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제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제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피부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정밀 지질 검사를 했을 때 LDL 입자 크기가 크고 보호적인 유형으로 증가했습니다. 산화 LDL은 40% 감소했습니다. HDL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염증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며 보내는 매일이 간이 위기 모드에서 고군분투하며 위험한 산화 입자를 펌핑하는 또 하루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계산을 멈추십시오. 계란 노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류가 먹어온 음식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먹어온 음식입니다. 대신 콜레스테롤의 질에 집중하세요. 콜레스테롤을 위험하게 만드는 산화와 염증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6번째 콜레스테롤 실수는 이 목록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인의 심장을 망가뜨렸으며 저는 서울심장센터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용량 오메가3 어유 보충제를 복용하는 위험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유가 콜레스테롤을 위한 기적의 보충제라고 믿습니다. 강남의 아무 약국이나 부산의 아무 건강식품 가게나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엄청나게 큰 어유 캡슐 병들입니다.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자랑스럽게 비싼 수입 어유를 보여주며 매일 6개, 8개, 심지어 10개씩 복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들의 동맥 스캔을 검사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유 보충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극도로 약합니다. 열, 빛 또는 산소에 노출되는 순간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독성이 있습니다. 산화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염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동맥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매장 선반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어유 보충제는 당신이 병을 열기도 전에 이미 산화되어 있습니다. 제조 과정, 뜨거운 컨테이너에서의 운송, 창고에서 몇 달간 방치. 그 캡슐이 당신의 입에 도달할 때쯤이면 안의 기름은 이미 산패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송파구에서 오신 68세 이씨의 사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유를 권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던 이 씨는 찾을 수 있는 가장 고용량의 어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매일 8캡슐을 복용했습니다. 모든 지시사항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정밀 지질 검사와 동맥 염증 지표를 측정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산화 LDL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그의 동맥 염증은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동맥은 감소가 아닌 증가된 플라크 축적을 보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치유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산화된 지방으로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만약 당신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어유 보충제를 복용해왔다면 즉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 어유 보충제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3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산패. 오늘 밤 어유 캡슐 하나를 잘라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생선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된 것입니다. 신선한 오메가3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 생선 냄새는 산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신체가 독소로 처리해야 하는 손상된 지방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광기의 복용량. 보충제 산업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산화된 오메가3는 신체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압도합니다.
간이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심혈관계 전체에 걸친 자유 라디칼 손상입니다. 당신의 콜레스테롤 입자가 산화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박히는 위험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세 번째 문제. 오메가 균형 무시하기. 충분한 항산화 보호 없이 막대한 양의 어유를 복용하면 제가 산화 눈사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막에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이 셀레늄 및 기타 항산화제로 보호하지 않고 약한 오메가3노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전신적인 지질 과산화가 발생합니다. 전체 콜레스테롤 운반 체계가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치. 지금 당장 고용량 어유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30일 이상 개봉된 병은 모두 버리세요. 생선 냄새가 나는 캡슐은 모두 버리세요. 이것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조치. 오메가3의 이점을 원한다면 전체 식품공급원에서 얻으세요.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작은 생선. 이것들은 오메가3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세 번째 조치. 반드시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소량만 복용하고 병을 냉장 보관하며 항상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같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동맥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실수를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당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삼성의료원의 제 환자 중 78%에서 동맥염증을 역전시킨 정확한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째, 내일 아침 공복에 콜레스테롤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음식 없이 복용한 스타틴이 심장 자체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근육분해를 일으킨 217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이러니는 파괴적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복용 방법이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호두 반쪽 4개와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약물 흡수 단계에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둘째, 오늘 당신의 부엌에서 모든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즉시 버리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가열되는 순간 산화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저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중성지방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강남의 64세 김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담당 의사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해서 모든 것을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바꾼 지 8주 만에 그녀의 중성지방은 14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LDL 입자 크기가 증가했는데 이는 동맥 침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냉압착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전통 한국 기름이며 우리 증조 부모님들이 더 낮은 심장병 발병률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아마씨 가루 2스푼을 타서 드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마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미리 갈아놓은 아마씨는 72시간 내에 산화되어 효과가 없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 작은 커피 그라인더를 두고 모든 환자분들께 이것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40분간 걸으세요.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 후입니다. 이때가 중성지방 수치가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식후 걷기는 연세대학교와 협력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 급증을 32% 감소시킵니다.
이미 심장마비를 한 번 겪으신 인천의 71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시작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6주 만에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5번째, 이건 여러분을 놀라게 할 텐데요.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세요. 일반 지방 유제품에는 비타민 K2가 들어있어서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지방 유제품은 이 보호 비타민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무지방 우유를 마시던 심각한 혈관, 석회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일반 지방 유기농 유제품으로 바꾸되 하루 한 번만 드세요. 이제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돈을부터 내 혈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과 독립적으로 살 자격이 있는 미래의 자신과 맺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즉시 공유하세요. 남자 형제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자 형제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자비 행위라고 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30년을 이 진리에 헌신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콜레스테롤 관행 중 어떤 것을 먼저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방법을 대신 시도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